저는 어릴 때 조금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딘가 걸어가던 중 어느 집 옥상 위로 돌로 만들어진 커다란 동상이 보였는데 제가 동상을 바라보자 그 동상은 절 돌아보면서 손을 흔들고 있었던 기억이었죠. 어린 시절이었음에도 돌로 만들어진 형체가 저절로 움직였다는 생각에 꽤나 기괴함을 느꼈었습니다. 이후 성인이 되자 그날이 가끔 생각났지만 허무맹랑한 기억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오래된 어린 시절이었기에 이건 그냥 내가 상상했던 기억 속 오류였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었죠. 그렇게 시간이 더 지났지만 가끔 그날 봤던 형상이 머릿속에 너무나 선명히 떠올라 혹시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더 있지 않을까 궁금해서 인터넷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던 형상이 기억 속 오류가 아닌 사실일 수도 있을 거라는 이론 하나를 보게 됩니다. 제3의 눈. 이건 일부 과학계에서도 현재까지 연구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통 사람이 지니고 있는 두 개의 눈이 아닌 뇌의 중앙에 위치한 송가체라고 하는 뇌분비계 기관을 의미합니다. 송가체의 특성은 내면의 자아 및 영적 영역과 깊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원래 어린아이일 때 발달이 있다가 7세 이후 육신의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일상의 평범한 방식에 길들여져 정신적으로 퇴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일부 과학자들은 뇌해부학과 현대 발생학의 이론적 연구를 통해 인류가 확실히 제3의 눈을 가지고 있으며 뇌내에서 퇴화한 송가체가 제3의 눈이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 평범한 눈으로 보지 못했던 의외의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관찰력과 직관력이 증대되며 사건이나 사물의 일면을 보는 것이 아닌 전체를 파악하는 능력이 증대되고 통찰력 또한 커지게 됩니다. 불교에서 바라본 제3의 눈 또한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권에서 바라본 이것은 더 높은 영적 영역과 접촉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죠. 현 시대에도 실제 이 송가책을 활성화한 사례들이 몇 가지 있는데 멕시코에 서식하는 장님 물고기는 눈이 없음에도 송가체를 통해 카메라 필름처럼 빛을 통한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외부 세계를 바라보고 있음을 발견했으며 터키의 화가인 에스레프 아마가는 태어날 때부터 두 눈이 실명 상태였음에도 직접 본 적도 없는 현실의 풍경을 그림으로 그린다거나 인물 사진을 앞에 두고 똑같은 초상화를 그리는 등 상식 밖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를 신기하게 여긴 하버드 대학의 신경학과 레오네 교수는 아마간의 뇌를 MRI로 촬영하자 시각장애를 가졌음에도 그림을 그릴 시 시각 피질이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하며 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이 제3의 눈은 100년 전부터 과학자들에 의해 척추가 있는 모든 동물들에 발견됐는데 이것은 몸의 부족한 부분을 각 기능에 맞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 중 냉혈동물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제3의 눈을 온도계로 사용하여 주변 온도를 측정했고 날씨가 너무 더우면 피서 시간을 늘리거나 너무 덥고 추운 곳으로 가지 않는 등 생명 유지를 했던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인간에게 발견한 송가체의 기능 중 또 한 가지는 멜라토닌을 분비한다는 사실인데 멜라토닌은 인체의 정서, 수면, 성행위, 생식, 면역 체계 및 생리 주기를 조절할 수 있었고 이걸 일반인이 인위적으로 개발한다면 자유롭게 질병 치료까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송가체는 사람마다 모두 수련을 통해 개발할 수 있지만 무턱대고 추구해서는 안 되며 도와 법이 자연을 본받듯이 수련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야 제3의 눈을 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3의 눈을 터득한 자들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춘추시대 노자와 그의 제자 항상자도 제3의 눈 공능을 가지고 있었고 여시춘추 중원편 기재에 의하면 성인은 보통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와 보지 못하는 사물을 볼 수 있는데 노자가 바로 그러한 성인이다. 열자 중리편에서 노자의 제자 항상자는 도를 터득하여 귀로 사물을 볼 수 있었고 눈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수련의 소질이 있는 사람의 송가체는 한 쌍 인간의 육안을 피하여 양전처럼 직접 제3의 눈을 통해 다른 시공의 세계를 보고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다. 여기까지 내용으로 보면 생명체가 원래 활용되어야 할 기본 기능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송가체를 개발하면 할 수 없었던 기본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기본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송가체를 개발하면 기본 기능 이상의 것들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실제 제3의 눈을 여는 방법으로 명상, 호흡법이 많이 소개되고 있고 실제 요가인들 사이에서 제3의 눈을 깨우기 위한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쉽지 않으며 송가체 활성화에 주 목적을 둔다면 위험하다는 의견도 함께 전해지고 있는데 그 위험성은 바로 차크라 때문입니다. 차크라.
우리 몸속에는 각각 7개의 에너지 센터가 있고 이것들을 모두 차크라로 불리웁니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육체, 정신, 감정은 이 차크라를 통해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체계를 조절하고 있는데, 차크라를 열게 되면 직관, 통찰력, 지혜와 같은 능력이 향상될 수 있지만 동시에 정신적 불안과 환각, 망상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실제 우리 주변에는 제3의 눈이 그려진 다양한 그림과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엠마오의 만찬, 미국의 지폐, 고대 이집트의 호루스의 눈 등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부터 많은 사람들이 제3의 눈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실제 수행을 통해 이를 증명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죠. 그나저나 제가 어린 시절 봤던 그 동상은 뭐였을까요? 저한테도 태화되기 전 제3의 눈으로 보였던 다른 차원의 형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커다란 개였을까요? 개가 손을 흔드는 것도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